최근 당근마켓 등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094건이던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 23,1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는 7월까지만 34,482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지난해는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 다른 물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영장이 4,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은 허위 매물을 올리고 다른 매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큰데 비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에는 3,900만 명이 가입했고 실제 1,9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포폰 등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사기가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미끼 매물이 많고 일반인끼리 직거래할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 금액이 2019년 833억 원에서 2023년에는 연간 1,811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공분양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현장에서는 분양 물량 중 90%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LH의 공공분양 미분양 현황 등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공공주택이 3,033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분양도 민영과 같이 특정 지역 미분양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영종 공공분양 현장은 전체 세대 중 51%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았고 평택 고덕과 양주 회천지구 등에서도 약 15%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울산 다운지구 신이타는 총 835세대 중 92.3%에 해당하는 771세대가 미분양이며 전북 익산 평화지구 현장도 82% 이상이 미분양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92% 미분양으로 나타난 울산 신이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울산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2022년 8월 분양 당시 100세대도 분양에 성공하지 못했고 울산 지역 공급 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로 학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대형마트 등 주요 인프라는 차량 30분 거리에 울산 도심까지 나가야 하는 것도 단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침체가 심화된 지방 등은 까다로운 입주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공공주택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지원제도 마련과 자격 완화 등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회복세를 이끌던 서울마저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치로 쌓이고 있고 집을 팔려는 영끌 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세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나타난 매수 문의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송파구 중개사무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다라며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실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14건으로 증가했으며 서울 아파트 역대 최대치인 8만 5천 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집값 반등장이 나타나면서 지난 7월 7만 9천 건까지 매물이 줄었으나 최근 들어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다시 빠르게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지방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매물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다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872건으로 올해 최대치까지 거래량이 상승했지만 8월 들어 다시 6천 건 수준으로 내려왔고 이후 거래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억제 정책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했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제한 시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영끌족들이 기다리는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지만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손꼽히는 카드론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 등에서 국내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 대출 잔액이 44조 6,65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 비중이 8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카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액 급전조차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이 3.1%로 증가하고 있고 급전을 땡겼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8월 말까지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서민들이 11만 5,721명으로 작년 1년치 채무 조정 사례의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2022년까지 연간 1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6만 명까지 급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결국 생활비를 쓰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6,23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생산 라인 중 일부를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라인 중 일부 선단 공정 설비를 꺼버리는 조치로 최근 고조되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건설을 추진하던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발주도 보류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생산 라인 설비 30% 수준을 셧다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라인 장비 반입도 미뤄지면서 사실상 추가 설비 투자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평택 P3 공장은 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0년 해당 라인에 총 3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수주 물량과 지속되는 적자 구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생산 라인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원가 절감을 위한 셧다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삼성 파운드리는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를 한번 끄게 되면 다시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문 물량이 없어도 가동률을 낮추는 정도라며 30% 가까이 설비를 꺼버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파운드리 투자가 실책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객사 확보 전략과 양산 공정 안정화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위기 상황이 커졌다는 의견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4조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삼성전자도 해외 인력을 조정하는 등 위기 상황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혹독한 겨울이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